네, 오늘도 시장의 중심에 서서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 세웁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상승 종목 수도 늘어났고, 네, 예, 네. 제가 어제 거래대금 합쳐보니까 8조 넘어서 이제 네, 그죠. 조금씩 거래대금도 들어오는 것 같고, 네. 지수는 사실 시원하게 오르진 못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뭐 자금 흐름이랄까요, 뭐 네. 이런 것들 동향 보면 분위기는 어떨까요? 개선세는 뭐 확연합니다. 어제도 네. 외국인은 뭐 현선물 예. 다 매수 기록하는 거 보셨을 거고, 뭐 9거래일 연속 올랐다, 뭐 9년 만의 기록이다. 이게 뭐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내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움직였냐는 거죠. 시장이 움직이는 거를 잘 해석하고 잘 따라가는 게 그렇죠. 예. 목적인 거지. 소위 뭐 시장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마치 뭐 부채도사처럼 오늘은 오른다 빠진다. 여기에 신뢰도를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거죠. 예, 네. 대응을 해가는 거지. 뭐 요즘 뭐 신과 함께 영화에서 보니까 신도 모르는 게 주식이라고 하던데. 아, 그런 데서 네. 뭐 염라도 못하는 게 주식인데 우리가 뭘 알겠다고 이거를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밑보단 위입니다라는 부분을 뭐 연일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한국 증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싼 증시고 뭐 후발주자에 속해 있고 지금 현재 가격 매력도 뭐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뭐 미증시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뭐 선두권이 엎어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못 먹어도 이 얘기를 못 하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증시는 흔들리다가 다시 신고가. 그럼 우린 죽습니다라는 얘기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얼마 전 시장에서 소위 뭐 쫄만한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지나고 나서 저희가 터키 얘기 나왔을 때 이게 바닥일 수 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기회였다. 뭐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터키 망해도 실제로 사고 터질 수 있는데 이거 사고 터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엄청난 전의를 보이지 않을 거다. 이게 마지막 뉴스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뭐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어제도 미증시 오르니까 뭐 오르는 이유는 갖다 붙여야 되는 거고 뭐랍니까? 뭐 캐나다와의 납다 협상이 뭐 31일 데드라인이면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면 뭐 타결된다는 거거든요. 개정 이 협상이.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승의 이유를 써놨고 달러가가 빠졌고 달러가가 빠지고 나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그러면 신흥통화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위안화가 더 이상 약세로 가지 않는다. 사실 어제 위안화는 이 약세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원한 위안화 강세를 못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 중국 증시는 뭐 조금 멈춰서긴 했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까지 발표된 와중에 원달러 움직임을 반영해 보면 사실 이거 그쪽에다 포커스 맞췄으면 원달러 안 빠지거든요. 근데 최근 원달러 빠지고 있죠. 뭐 워낙 강세 그림 쪽으로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사실 내일 금통위도 뭐 소수 의견이 한 표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동결 찍히겠죠. 예. 거기까지 감안한 환율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원화도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찍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삼성전자의 수급이라든지 어제도 미 기술주가 강했고 최근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오늘 종목 얘기 이쪽으로는 준비를 안 했는데 어제 좀 늦게였죠. 오후장 늦게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단체 관광객 풀어주는 위치가 장쑤성인가요? 네, 장쑤성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 풀어주는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4불은 아직도 포함됐으면 전세계 안 돼요, 크루즈 안 돼요, 롯데 안 돼요. 이거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온라인 판매 안 돼요. 4불은 포함돼 있지만 점점점 단체 관광객 풀어내는 이 움직임들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예상합니다. 전에도 야간 증시가 올랐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기대감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거래일 올랐으면 10거래일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갔으니까 다리 아프면은 뭐 잠깐 앉아서 다리 두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엎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도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시원하지 않아도 분명히 개선 중입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판단합니다. 먼저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저희가 요즘 뭐 반전, 제가 사실 지지난주에 여기 더 팔면 안 됩니다. 지금 밑보다는 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만 해도 공허한 메아리였어요. 뭘 바탕으로 그걸 보느냐 라고 되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속으로 많으셨을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반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 요즘 제가 종목 얘기하는 것도 어제 좋았으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레벨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면 받아냅시다. 시장이 좋아질 거예요. 어차피 돈은 시장이 벌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벌어주는 시장에 배팅을 늘리고 안 되는 시장에 배팅을 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벌어주는 시장 쪽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반전 기대감이 높아집니다라는 근거를 내줘야 되는데 요즘 그런 부분들 쪽으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일단 리스크 인덱스니까요. 뭐 맥스가 1이고요. 미니멈이 제로입니다. 제가 늘상 예를 드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내일 전 종목 상한가 친다 그래도 리스크 지수는 뭐 제로 찍는 거고요. 내일 전 종목이 다 하한가를 찍는다 그래도 리스크 인덱스 맥스는 1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P 근접했었던 리스크 인덱스가 빠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6월 달 2천억 달러 들먹거렸던 그 시점이 리스크 값의 피크를 찍었던 시점. 지금 오히려 그 부분보다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상 나올 뉴스 뭐 있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되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달러도 머리를 좀 내렸고 지금 달러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94p 중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뭐 급락을 지속하던 신흥통화도 하락을 멈췄고 요즘 인도 루피가 뭐 약세의 피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 증시 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하고 이제 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루피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기대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땅덩이 넓고 뭐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뭐 지난번 베트남 충격처럼 뭐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림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워낙 강했던 증시고 그래서 좀 얘기가 다르죠. 나머지들 공격받았었던 신흥통화들은 요즘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 신호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이제 개선을 보이기 시작했고 뭐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요즘 외국인이 매일매일 사고 있고 시장은 매일매일 올랐거든요. 오늘 10콤보에 도전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시장이 뭐 밋밋했었던 자리에서 조금씩 이제 기울기는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강도 측면에서 본다 하도 물론 이게 100% 정답은 아니에요. 레벨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위아나 여기서 더 죽는다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뭐 신흥 증시 여기서 더 죽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 꺼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저는 둘 중에 뭘 집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타입입니다. 뭐 방송 오래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제가 뭐 차트 보고 얘기하는 이 방송은 잘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걸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같이 한번 보면 뭐 PBR 1배가 어쩌고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얘기는 증권쟁이들의 마지막 논리입니다. 마지막 논리예요.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 안 올라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증권쟁이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지막 논리를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래도 안 올라가면 시장에서는 이제 다음 얘기를 하죠. 뭐 밸류 트랩입니다. 싸지만 안 올라갑니다. 뭐 이런 얘기들로 궁색한 변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뭐 선 두 개 띡 긋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아직 살아 있는 자리에 뭐 최근 추세단에서 만나는 자리 반등을 만들어냈으니 향후 예상되는 그림은 반등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었고 기술적인 얘기 갖다 끌어다 쓴다 하더라도 소위 반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 우리가 만드는 시장이 아니고 시장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니까 요즘 이쪽 분위기로
강하진 않지만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까를 생각하는 거지 시장 이렇게 올랐는데 아닐 거야, 다시 빠질 거야 이렇게 읽을 수는 없는 시점으로 봅니다. 분명히 개선되는 중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시장 흐름부터 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종목 찾기 과정들을 쭉 해오셨는데 오늘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좀 누가 좀 번역해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의 주주로서의 책무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주주 의무, 주주 책무 이런 네. 거일 텐데요.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고 정책적인 것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연금장이 조만간 아마 지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뭐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았을 거고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공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조만간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다음에 국민연금 스탠스에 대해서 얘기가 아마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때 얘기 나올 부분을 먼저 좀 이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종목 얘기는 뭐 매일매일 했으니까 오늘도 뭐 종목 얘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렇게 봤구나라고 몇 종목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뉴스를 통해서 스튜어드십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이게 그러게요. 예, 스튜어드십 코드. 예. 우리말도 아닌데다 발음도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많이 들어보고 읽어보곤 하셨을 거예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 이제 막연히 뭔지는 알아요. 하지만 이게 자세히 들어가서 그게 뭔데?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딱 설명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똑바로 책무를 해라.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나중에 저 은퇴하고 나면은 저한테 연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까지 잘 자금을 굴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 합병 때처럼 니네 멋대로 결정해서 수탁자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적절히 관리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바깥에다가 공개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의 뭐 별명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거수기죠. 예, 뭐 찬성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럼 그냥 뭐 손 들고 서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반대표 날릴 일이 없었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부분은 이거예요. 국민연금이 돈을 굴리는데 국민연금이 다 굴리지 않습니다. 위탁 운용을 하죠. 위탁 운용을 하면 운용사들이 소위 말해서 을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절대 갑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운용 오퍼를 줄 테니까 뭐 제안서 들이밀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뭐 우리 한투도 물론이고 그냥 을의 입장에서 밑에 가서 쭉 엎드려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에서 뭐 A랑 B랑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했는데 니네 중에 그거 하고 있는 애들 손들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31조 원의 국내 주식 운용 규모 중에서 뭐 한 60조 정도는 위탁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 이게 운용사들 손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운용사들도 이제 뭐 위에 눈치 보고 움직여야 되니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벌써 많이들 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더 이상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수익률이 안 좋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관심이 뭐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운용사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운용사들도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런 주총장 나와가지고 소위 반대 안 하거든요. 뭐 저기도 뭐 이렇게 얽혀 있어서 우리한테 고객이고 우리도 쟤네한테 반대표 날려가지고 소위 득되는 거 없다라고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찬성 찍어주고 많은 게 많았는데요. 이제는 뭐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도입 후 반대율이 굉장히 급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운용사들의 난 이 결정 반대했어라고 얘기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국민연금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오늘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뭐 대한항공 얘기처럼 뭐 오너가 너네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아 물러나 이 얘기는 못 해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뭐 무르익지 않은 얘기인데 가장 먼저 나올 얘기는요 배당입니다. 배당. 예. 네, 가장 손쉽고 음. 그리고 가장 즉흥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당 얘기죠.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오너를 뭐 우짜우짜 이렇게 해서 뭐 기업을 좋게 만듭니다. 이거 당장 주가 뭐 오를 수도 있어요. 예, 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올랐다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즉흥적인 효과는 안 나옵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은요. 당장 올해 배당서부터 얼마로 높여서 갑니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요. 배당 수익률 올라가는 거는 주가 상승의 이유가 뭐 명백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요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가장 쉽고 가장 빠르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우리 배당 수익률 위치 한번 보시면 우리 얼마 전까지 별명이 있었잖아요. 짠물 배당입니다. 짠물 배당. 그래서 이거 높이세요라는 얘기는 뭐 당국에서도 많이 했고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요즘 뭐 중간 배당, 뭐 분기 배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배당 수익률 높이는 정책들 굉장히 많이 사용들 하고 있죠. 이 대형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짠물 배당하니까 니네가 비싸질 수가 없지라는 얘기들을 듣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포커스 얘기를 가장 먼저 효율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팩트고 네. 이 다음서부터는 썰입니다. 상상력입니까? 네, 다음은. 이제 네. 상상력을 발휘하는 종목들을 얘기하는 예. 거죠. 일단 국민연금이 들고 있어야 목소리가 높아질 테니까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주식 중에서 대주주가 뭐 과도하게 많이 들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기업 지배하려면 그래도 한 4분의 1 값은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한 25% 정도 이하로 들고 있고 3년간 배당 준 걸 봤더니 배당 성향이 1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네는 앞으로 이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유보 아니면 배당이잖아요. 돈을 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예. 차 떼고 포 떼고 뭐 기업에 유보시키는 거 만약에 90, 배당 10 이렇게 되면 배당 성향 10%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해야 돼서 지금 당장 여기다 배당 못 줘요. 우리는 차라리 이 배당 줄 돈으로 여기다 투자를 해서 더 큰 이익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 주가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림이 있으면 이건 패스. 근데 그러지 않고 너네는 새로 돈 집어넣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짠물 배당이에요? 라고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이 5% 이상 들고 있고 대주주가 25% 이하를 들고 있으면서 3년 내에 배당 이 성향이 10%를 넘어가지 않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건설주들이 많아요. 뭐 네. 대림산업이라든지 뭐 SK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니네 당장 돈 쓸 데 없는데 배당 왜 안 하노? 라고 국민연금이 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비슷한 컨셉으로 종목들 이 소팅해 보면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거나 아니면은 국민연금이 5% 들고 있고 뭐 이 3년간 배당을 받더니 이건 배당이 아예 없다. 뭐 배당이 없는 이유는 뭐 빤하죠. 예. 뭐 내가 돈을 못 벌었거나, 예. 돈 줄 여력이 안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종목들을 쭉 소팅을 해보니까 현대중공업 계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오일뱅크에서 얼마만큼 뿌려주느냐가 배당 총액이 결정이 될 테니까 뭐 요 얘기가 이제 슬슬 흘러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배당할 여력은 정신이 아유, 없었죠. 뭐 네, 빅베스를 때를 한꺼풀 뺏기고 네. 또 뺏기고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이집트나라고 오일뱅크 상장하고 네. 중심이 좀 잡히면 그런 그쵸.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하나 잡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이건 마지막은 진짜 말 그대로 썰인데 네. 대주주가 40% 이상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대주주가 이제 지분율이 높죠. 그런데 3년간 배당 성향을 봤더니 얼마 안 줘요. 그러면 여기는 좀 역으로 읽는 겁니다. 네. 여기는 찔러도 안 준다. 왜냐하면 네, 네. 대주주가 40% 이상 들고 있으면은 만약에 허공에다 뿌린다 그러면 안 되죠. 배당 총 만약에 100을 뿌렸다. 그럼 40은 자기 주머니로 그렇죠. 돌아옵니다. 그럼 웬만하면 배당을 뿌리거든요.
근데 이 웬만하면 뿌리는 자리에도 배당을 안 줬다는 얘기는 앞으로 웬만큼 찔러서도 배당이 안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속하는 데가 뭐 후성도 있을 거고 현대로템, 뭐 한타, 뭐 CJ 대한통운 이런 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웬만큼 찔러서는 배당 수익률이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종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뭐 한번 관심 있게 이 자료 찾아보시거나 뭐 엑셀 이용해서 소팅하시면 종목들 쭈루룩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때가 뭐 대주주 지분이 높지도 않고 연금이 지분 좀 들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 낮았던 종목들 이 중에서 올해 뭐 기업이익이 좋아지고 있거나 향후 기대감이 좋은 종목들 찌르면 소위 말해서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관 투자가들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적 이야기나 뭐 나오겠습니다만 당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올 얘기가 배당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쪽의 아이디어를 꼽아서 지금 저 보여주신 이 표들 한 번만 쭉 다시 볼게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장 팀장님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해 주신 종목은 사실은 2,000개 종목 가운데 지금 제가 세본 되게 10개밖에 안 돼요. 예. 대림산업, SK케미칼이 여기가 있었고요. 긍정적 이런 류의 종목들이 긍정적 네.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는 터지면은 기대감이 많이 높아질 주로 이 현대중공업 기업들 지주 거기가 많아요. 있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여기는 웬만큼 찔러서 좋아지기 어렵습니다라는 거니까 여기를 긍정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자는 거죠.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배당 많이 주는 회사는 이제 정유 회사들, 뭐 S-오일, 네. 뭐 율촌화, KT 이러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배당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 전략 마무리하죠. 네. 9 됐으면 10 될 수도 있는 겁니다. 9연속 거래일 상승을 9년 만에 기록을 세워냈으면 오늘 기록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간밤 미증시가 분리했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NDF가 보합 찍었으니까 환율도 중립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가가 좀 뭐 약세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 중국 증시에 어제 중국 하루 쉬었으니까 중국 증시에 기대감 걸고 오늘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마인드 유지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